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엔비디아 대폭락 틈타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는데 그 틈타서 외국인이 바닥에서 사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최근에 테슬라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단은 이거 먼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얘기했습니다. 국내 반도체가 상승이 나올 때 대한민국 반도체는 아마 1분기에 눌릴 확률이 높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눌려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한 번은 눌릴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일단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수출이 더 잘 될지 안 될지를 전망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한민국은 수출에 따라 증시가 오르고 수출이 나쁘면 하락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한 겁니다. 수출이 잘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올라가는 거고 국내 기업들이 수출이 안 되면은 돈을 못 버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한국은 수출 국가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2024년도 1, 2, 3, 4분기에서 2분기에 고점을 찍고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왜 빠졌냐?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2025년 1분기입니다. 1분기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24년 4분기보다 전망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도하는 업종이 어디냐면 이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1분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은 밀렸다가 그 다음에 오를 확률이 높아요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전망이니까 진짜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2월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은 1월치가 나왔고요. 1월 1일에서 1월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4년도 12월에서 이제 12월 1일에서 20일까지고 이게 이제 당월 그러니까 1월이죠. 1월에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입 같은 경우에는 줄었어요. 사실 수입이 줄었는데 수출이 늘었으면은 무역 수지가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근데 일단 12월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가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 수출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수출도 엄청 줄었죠. 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수입도 줄었지만 수출이 많이 줄어서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2월보다 1월이 안 좋게 나왔구나. 그 뜻은 뭐예요? 실제로 이 1분기가 4분기보다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좀 현실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가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밀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밀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엔비디아가 조금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동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긴급 회동을 가지고 중국 딥시크 AI 칩 수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딥시크가 생각보다 좀 센데?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황 CEO를 신사라고 불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고 뭐 대단한 뭐 언급을 했지만 좋은 회의를 가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17% 폭락을 했고요. 지금도 그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도 SK하이닉스가 또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된 거, 중국이 지금 AI 만드는 거 더 못 만들게 더 강하게 규제를 할까? 그래서 H20 칩 판매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엔비디아가 지금 회동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실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게 앞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냐 부정적인 요인이냐, 이게 어떻게 되냐, 결국 그게 방향을 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가장 맨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오픈 AI입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의 이 언급을 들어보자면 AGI, 범용 AI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향후 4년 이내에 범용 인공지능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자신감 있고 좀 임팩트 있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딥시크 때문인 것 같아요. AGI가 뭐냐? 간단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AI. 그러니까 말 그대로 AI인데 정말 이 현실에 녹아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보편적인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평균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 수준의 AI를 우리는 AG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합하면서 계산 인프라나 데이터의 규모를 키우면 AGI의 조기에 달성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인프라나 데이터 규모를 계속 키우겠다는 건 뭐냐면 스케일링 법칙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투자 규모를 계속 늘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규모를 계속 늘려서 효율을 뽑아내는데, 거기에보다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합하면서 소프트웨어도 신경 많이 쓸게요 라고 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조금 신경 덜 썼다라는 의미를 두고, 어쨌든 이 인프라 관련해서는 계속 늘리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인프라는 좀 자제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신경 써서 더 좋은 능력 가져올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트먼 CEO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투어를 돌면서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AI 발전을 시킬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먼저 스타게이트 700조짜리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찾아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난 후 그 다음에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 갔다가 한국 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챗GPT 개발사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한국을 방문해 SK, 삼성전자, 카카오 등 주요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 방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AI 관련해서 데이터도 서로 나누고, 데이터가 사실상 각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로 신뢰만 있다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해서도 서로 조금 더 협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트먼 CEO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AI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센터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 뭐겠습니까? 네, SK를 만나서 얘기할 건 뭐 두 가지밖에 없겠죠. 굳이 얘기한다면 HBM, 두 번째 얘기할 거는 개인적으로 뭐 유리기판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리기판은 뭐 당장 상용화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거는 넘기고 당연히 HBM 중심으로 얘기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실제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일본판 스타게이트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인프라를 늘리자는 소리죠. AI 개발용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전력 발전 시설도 설치하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 발전 시설 설치하고 거기다 데이터 센터 싹 깔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제 인프라 투자를 멈추지 않고 인프라 투자를 우리 이젠 협력해서
어떤 기업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민간이 투자하는 시대를 만들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이 AI 반도체라든가 인프라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걱정이 조금씩 걷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500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에게도 AI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참여하십시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프라에 투자하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실제 일본에서 이렇게 이 스타게이트를 발표했다면 한국에서도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SK, 삼성, 카카오 등등 손잡고 네이버 낄 수 있겠죠. 손잡고 우리 데이터 센터 깝시다. 깔아가지고 우리 서로 데이터 나누고 더 나은 AI를 발전시켜서 우리 상용화 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샘 올트먼의 흐름을 보면은 인프라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게 고민을 해보면 딥시크 AI는 사실상 뭐다? 축소가 아니라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확장이냐? 우리가 역사를 조금 돌이켜봐야 돼요. 무슨 역사? 과거의 라디오 역사,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역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인터넷의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이 모든 것들은 처음 나왔을 때 단가가 비쌌나요? 쌌나요? 당연히 단가가 비쌌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자동차, 인터넷 전부 다 비쌌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단가가 언제부터 떨어졌나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적당한 가격이 유지되기 시작할 때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되고 비쌀 때는 실제 상용화라든가 아니면은 이 시장의 확장이 불가능해요. 왜?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아니 비싸고 아무나 못 쓰는데 그 수요가 확장됩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포드의 이 자동차 대량 생산이 나오게 되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이 진행이 되고 TV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인터넷에 관련해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단가는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니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계가 나뉘는 거죠. 더 좋은 TV, 적당한 TV, 싼 TV. 더 좋은 라디오, 적당한 라디오, 싼 라디오. 엄청 좋은 차, 적당히 좋은 차, 저렴한 차. 서로 간에 골라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시장이 확장되는 겁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확장이다. 엔비디아는 2025년 4분기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AI PC 칩 그러니까 얘네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처럼 대규모 AI가 아니라 정말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칩인 N1X, N1의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대형 AI가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AI 확장이 시작되는 거죠. 딥시크 R1의 최적화된 교육 접근 방식은 로컬 기기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기기에서 소규모에서 중규모 LLM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가 요 정도였으면은 성능도 원래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AI는 성능도 소규모였는데 이 소규모 AI에서 이제는 중규모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낸 게 딥시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온디바이스 AI 하면은 말만 거창했지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좀 대단한 발표가 나오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온디바이스 AI에서도 좀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AI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만들어낸 게 딥시크 AI다. AI의 확장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와 유사한 더 많은 오픈소스 모델이 등장하여 로컬 LMM 배포의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확장을 불러온다. 그래서 로우엔드 노트북, 정확히 말하면 성능이 별로 안 좋은 노트북부터 엔비디아 개별 GPU가 장착된 비싼 PC에 이르는 하드웨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성이 존중이 되고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는 시장 자체가 확장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어디냐? 엔비디아냐? 뭐 어디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딥시크가 갑자기 다운로드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운됐죠. 왜 다운됐습니까? 데이터 처리에 대한 규모가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필요한 거는 HBM이에요. 아무리 사실 그 데이터가 한 방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 처리를 못하는 거는 사실 메모리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AI 성능을 적당한 걸 끌어올려도 그걸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거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결국엔 메모리가 중요하다. 2025년에는 CSP와 주권, 클라우드의 높은 수요에 힘입어 AI 서버 출하량이 연간 2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엔비디아 B300과 GB300이 HBM3 12단을 채택함에 따라 12개를 겹친 겁니다. HBM D램을 12단이 2025년부터 업계 주류 스태킹 계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8단은 저 멀리 빠진다는 거예요. 이젠 뭐다? 12단부터 시작이고 그다음 16단 여기를 최저점으로 이제는 또 단수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8단은 저 멀리 떨어질 것이다. 12단 레이어 채택이 HBM3에서 3E, HBM4, HBM4E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뭐예요? 넘어갈수록 이제는 12단도 아니죠. 16단 그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12단 공정의 양산 수율을 계산하고 안정화하는 방법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러면 이 12단뿐만 아니라 16단, 18단 올라갈수록 이 수요를 안정화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그 기업이 결국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첨단 HBM으로 넘어갈수록 수혜를 받을 기업은 결국엔 성장하고 결국엔 실적도 따라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인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어디냐면은 아시겠지만 네, 한미반도체입니다. 결국엔 수요를 책임지는 기업이에요. HBM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 본더가 뭡니까? 그냥 본드 생각하면 돼요. 아, 붙이는 장비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39%, 한 7배 정도 증가했고요. 약 2,5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신규 공장 기공식에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참석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약간 끈끈한 이 관계를 좀 인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을 통해 HBM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경우 매출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 근데 얘가 왜 수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간단합니다. TC 본더는 반도체 칩을 겹겹이 쌓아서 붙이는 초정밀 기계입니다. 그래서 12단, 16단 올라갈수록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 HBM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개를 겹쳐서 만드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칩들은 엄청 작은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제대로 접합이 안 되면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밀하게 잘 붙이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2D라는 게 뭐예요? 옆으로 까는 겁니다. 이 기판에다가 옆으로 까는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3D. 위로 올리는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력이 TC 본더고요. AI 확장에 직접 수혜받는 반도체가 HBM으로 적충수는 늘어나고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 본도에 대한 중요성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한미 반도체를 보면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1월에 좀 꺾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매출액을 본다고 했을 때는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2분기, 3분기 쭉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보시면은 1분기가 조금 3분기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해도 결국에는 언제 2분기, 3분기 하면서 회복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결국에는 아마 상반기에 다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지지부진하게 내려왔지만 다시 반등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실적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엔 저는 지금 구간이 눌리고 있잖아요.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10만 원 깨는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좀 여유를 두고 관심을 두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부터 관심을 천천히 두는 게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10만 원 딱 깨면은 또 그때 관심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반등 언제 나오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좀 열심히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쭉 빠지니까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결국엔 AI 확장의 수혜를 받을 거고 딥시크 AI가 꼭 나쁘다고 얘기할 건 없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테슬라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자료집 100% 무료로 좀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그 다음에 무료 텔레그램 입장 뭐 이런 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전부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가 된다면 혹시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입력할 때도 없어요. 의미가 없고요. 이걸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무료로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기업 총정리에서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밑줄의 본전이거든요. 전부 다 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혹시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상승 주도주 포착 공개라고 올려놨죠. 이 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2월 4일, 3일, 31일, 23일,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평생 무료예요.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